대한민국 여군 출산율이 국민 출산율을 웃돌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 군인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하고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 군의 변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가정의 달 특집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남녀 모두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우리 군이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타파, 일과 삶의 균형. 군인 엄마 아빠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임무 특성을 고려한 꼼꼼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효율적 활용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양성평등한 군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 과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 드리죠. 조경자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무숙 나사렛대학교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현장의 소리를 전해줄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정은진 75사단 정은공무참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특집 포커스 특집인 만큼요. 매주 현장의 소리를 전해줄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방금 소개해드린 정은진 소령님이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 생활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군하고 가정 어떻게 잘 양립하고 계시는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05년에 육사 61기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75 보병사단에서 정원공무 참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에 동기생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지금은 아들, 딸 세 자녀를 두고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네. 2005년에 임관을 하셨고 아들, 딸, 정말 세 자녀를 잘 키우고 계시는데 뭐 하실 말씀이 진짜 오늘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국장님. 그래서요 이제 정은진 소령이 이제 군에 임관을 해서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이고 또 여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우수한 인력이 우리 군에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군에 계속되고 있는 여풍, 현황은 어느 정도인 겁니까? 네,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 하늘과 땅, 바다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 여군이 11,400명 맹렬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11,400명. 네. 점점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 양성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2022년에 17,000명까지 이렇게 육성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 저희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01년도에 최초의 여군 간호병과에서 장군을 배출을 했고요. 그 이후로 해군 함정이나 뭐 공군 조종사 또 소총중대 소대장 등을 이렇게 배출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10년에는 전투병과에서도 최초로 여군 장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7년에는 이제 세 명의 장군도 나왔고요. 네. 예. 아울러서 이 여군들이 해외 파병 지원도 많이 늘고 있고 네. 또 전역한 여군들도 예비군으로 이렇게 다시 지원을 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우리 군의 여풍 현상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따질 게 아니란 얘기인데 맞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지금 진출해 있고요. 민 교수님, 이렇게 현재 여성의 진출 확대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그런 어떤 여군 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그 이면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성 인력 확대에 따라서 또 뒷받침돼야 되는 여러 가지 또 많은 토대들이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을 또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사회 변화의 흐름에 네. 따른 것인데요. 이제 통계를 하나만 살펴보면 2010년에
한국의 여성 그 고용률이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52.2%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작년 말 2018년 한 8년 지났죠. 5%포인트 늘어난 57.2%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네. 물론 이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좀 미흡한 수준이지만 그러나 이제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성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네. 기존에 이제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산업 사회가 지금은 이제 정보나 뭐 지식이 중요한 이제 구조로 상당히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여성 인력이 이제 필요로 하는 이런 사회의 요구가 증가한 것이고요. 또 사실 또 여성 스스로도 예전에 이제 가정을 돌보는 그런 역할 이런 것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의 주인공 예. 또 경제적 자립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면서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졌죠. 네. 뭐 특히 이제 그 전문 직종 뭐 교사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공무원 이런 분야도 상당히 늘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이제 특수 분야, 네. 경찰, 소방, 국방 이런 분야에 여성이 굉장히 진출하면서 어떤 그 여성의 이제 어떤 소극적인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걸 깨트리는 네. 이런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사회 변화가 이제 일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성 인력이 이제 늘어나는 것은 기존에 많은 학자들이 경제 성장에 굉장히 이제 뭐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기도 하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이제 계속 증명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사회 변화나 인식 패러다임 이런 변화를 촉진하는 동력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정부나 또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책을 이제 만들고 시행하고 네. 있는데 이런 여성 인력이 더 많이 다양한 분야에 진입하고 또 중간에 탈락되지 않도록 경력이 네. 유지될 수 있는 네. 다각도의 정책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정말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주는 사회적인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덕구순 부원장님, 군의 현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 여군들이 양적으로나 또 질적으로나 굉장한 큰 진전과 발전을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진전되면서 조직 내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국방부 여성정책가족과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이렇게 양성평등 지수로 예. 측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했던 그런 조사 결과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네, 소개해 싶어요. 주세요. 예. 네. 그래서 지난 한 3년 동안 양성평등 그 지수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향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점수들이 한 80점, 90점 이렇게 굉장히 높은데 예. 이건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80%, 90%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20%, 10%가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건 아니고 네. 한 보통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고려한다면 굉장히 군내의 변화들을 여군이든 남군이든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걸 세 영역으로 나눠서 보면 특히 폭력 없는 조직 구현에 대해서는 한 남군들의 89점, 여성들은 한 91점 이렇게 굉장히 높게 예. 평가를 어느 부분보다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가적 양립 촉진과 관련돼서는 사실 남군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한 89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81점.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영역은 나네요. 네, 이 영역에 네. 대해서는 좀 남녀 간 차이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남녀 공이 좀 한 82점대 요 수준으로 조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파트 그리고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쓸 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병사를 제외하고 간부만 놓고 보면 여군 부사관이 79점, 여군 장교가 81점, 그리고 남군 부사관은 90점,
남군 장교는 91점 예. 이렇게 10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어서 조직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다 하는 네. 것이고요. 특이하게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군 부사관과 마찬가지로 79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또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부대 내에서 이렇게 그런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는데 지휘관에 대한 평가와 부대 구성원에 대한 평가를 나누어서 네.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부대 지휘관의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구성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조직 문화를 바꿈에 있어서 부대 지휘관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력도 큰 거는 맞지만 그러나 구성원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할 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방연구원에서도 국구순 박사님께서 최초의 부원장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안팎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고요. 또 지금 설문조사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더 잘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결과물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을 경험하고 계시는 이제 정순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현장에서 느끼는 국방 양성 평등의 현조소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 역시 군에 입대하면서 군복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군에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았지만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군에 헌신하거나 네. 그런 것들을 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제가 첫 애를 낳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정책이 그만큼 이제 많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와중이었고, 제가 첫째와 셋째 터울이 연년생이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이에도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네. 지금도 사실 후배들을 보면 많은 정책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전보다는 더 양성평등의 길이 열렸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나와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과 그 야전부대의 여러 동료들 그리고 지휘관의 도움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실 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몰랐던 정책도 알고 필요한 정책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요,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 여건 보장은 국정 과제와 또 국방개혁 2.0의 개혁 과제인 만큼 체감도 향상이 무척 기대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정은진 소령님 대단하세요. 뭐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 현재 이 과제 관련해서는 5개로 나누어서 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년이 되면 우리가 한 17,000여 명의 여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곳은 이제 군의 한 8.8%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또 여러 가지 직위를 좀 분석을 해서 더 많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런 속에서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 양성 평등한 이런 그 인사관리 제도를 발전시켜야 네. 여군들도 들어와서 당당히 자신 있게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요즘 뭐 미투 운동이다 뭐다 해서 사회적으로 시끄럽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사회가 드디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 국방부에서도 그런 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군이 확대가 되면 그 성 차이도 좀 있습니다. 예. 그것들도 당연히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또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근무 환경을 개선해 갈 예정입니다. 네, 박사님, 그 여군 인력 확대에 따른 남녀 군 간의 차별도 해소해야 되고 또 역차별 문제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반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위원회가 지금 조직이 되고 있고 활동하고 계시죠? 네. 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양성평등위원회는 그 바탕을 우리 국가의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네.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바탕으로 해서 남녀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이제 그 여건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제 이런 걸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근거해서 국방부의 양성평등위원회도 조직이 되고 네. 또 활동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양성평등위원회의 목적 자체가 국방부와 소속 기관의 어떤 성인지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더불어 민주적인 그런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위원들은 국방부 차관님하고 민간 위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공동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 군에서 우리 보건복지관님 포함하여 군의원이 한 5분 계시고요. 나머지 민간위원분 8분이 계신데 민간위원분들은 교수님이라든지 뭐 변호사, 또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 네. 기자, 또 성폭력 상담이라든가 여성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를 이끄시면서 애써오신 그런 최고의 전문가들로 네.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세우고 있는 이런 양성평등 정책의 어떤 중장기 계획이랄지 연도별 시행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문하고 예. 심의 조정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더불어 그 부대 방문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올 11월까지 한 70여 개 부대를 이제 나누어서 방문을 이제 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거기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민간위원들이 또 그 세 개의 소위를 구성을 해서요. 네. 예, 뭐 성폭력과 관련된 소위, 성폭력 대책과 관련된 소위하고 또 교육 문화 문과 그리고 제도 개선 문과 이렇게 세 개의 소위를 운영을 하면서 예. 정기 회의 이외에도 수시로 만나서 분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뭔가 조금 더 양성평등한 군과 민주적인 군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과제를 좀 식별하고 건의하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고요. 이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고 남녀군 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개인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양성평등위원회 역할 더욱더 기대하겠습니다. 또 여군 비중 이제 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남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금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이 가정 양립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조직 문화도 이제 개선이 필요한데 워라밸 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사회적 이슈가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이 부분은 우선 군 얘기보다 사회적인 분위기 네. 먼저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녁이 있는 삶 네. 이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이제 그동안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이상적인 근로자, 뭐 노동자 혹은 이상적인 직장인의 모습을 좀 뭐 직장에 뭐 올인하고 직장에 충성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뭐 바치는 이런 사람을 이제 이상적인 노동자의 어떤 그 상으로 생각을 해왔죠. 이제 그런 것이 사회가 많이 변했고 네. 변하고 또 사회가 변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삶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가족은 다 멀리하고 네. 이제 뭐 여성에게만 맡기고 남성은 자기의 온갖 청춘을 다 직장에 바침으로써 사실은 건강도 해치고 네. 가족 간의 관계도 굉장히 소원해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었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최장의 근로시간을 네. 갖고 있는 2020시간이 넘고요. 네. 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는 네. 봅니다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OECD 평균 한 1,700여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국의 남편들 혹은 뭐 아빠들이 네. 이렇게 저녁이 없는 삶을 그동안 많이 살아왔고 그러므로 해서 자녀가 성장하고 가족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진전이 되면 나중에는 사실 또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겼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러한 삶에 대한 이제 정말 이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회 변화는 이제 이 정보통신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기존에 그렇게 비생산적으로 일하던 방식을 많이 지금 바꾸고 예.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단시간에 언제나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 있는 삶이나 워라밸을 좀 더 지향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한 사회에서 배우고 자라난 이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시니어 세대들은 정말 뭐 직장에 올인하는 것을 굉장히 바람직한 네. 뭐 삶의 가치관, 모습으로 인식을 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 세대 간의 인식 예. 격차를 상당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각 부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비생산적으로 과하게 일을 함으로써 네. 그 젊은 세대들의 어떤 삶의 풍요로움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많이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녁이 있는 삶으로 인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성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사실은 남성의 불편도 해소하는 것이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예. 그런 방향으로 군대가 네. 이제 더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젊은 세대의 삶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희 세대 부모님, 특히 아버님들은 일찍 출근하시고 늦게 오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이 가정 양립, 요 정책 정말 잘 제 생각에는 실현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인식이 변화되지 않을까. 예. 예, 여성이 맞습니다. 육아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뭐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야 되고 또 우리는 타파해야 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양육 환경이 변화되는데 임신, 출산 이거와 관련해서 군은 네. 어떻게 타파를 해나가고 네.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이 있고 육아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근데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하는데 그 임신 출산 지원 제도로는 특히 여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육군 중심으로 보더라도 격오지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 다 예. 이렇게 민간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출산 시에 임신 시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곳에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접근하는데 한 30분 정도 거리에는 있을 수 있는 부대들도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 보직 조정을 해주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뭐 보건휴가나 출산휴가 이런 것들은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네. 있는데 또 군에서는 1년에 2번씩 이 체력 유지를 위해서 체력 검정을 실시를 하는데 네. 이런 것들도 일시 보류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간 병원의 산부인과에 진료를 하게 되면은 그 진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또 아까 뭐 어떤 휴가가 됐든 뭐 출산 휴가가 됐든 뭐 육아 휴가가 됐든 이렇게 되는 경우에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내 일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걸까? 네. 뭐 이런 것이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대체 인력 결혼을 네. 보충해주는 제도를 이제 법령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제도적 뒷받침이 든든합니다. 그렇지만 또 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하고 계신 또 하셨던 정소령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예,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제도들이 저는 생길 때마다 사실 제일 먼저 혜택을 받던 네.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첫째 아이를 낳고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기 그 전까지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싶었던 정책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그때그때 생기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정책이란 것이 생기더라도 실상황에서 이용되기까지는 사실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육아휴직 같은 걸 쓰거나 하면 탄력근무 같은 걸 쓰거나 하면 혹시 진급이나 이런 데 좀 혹시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이렇게 그런 제도를 활용을 했었는데 다행히 저는 그런 제도를 쓰고도 사실 진급이 1차로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도가 생기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써도 될까 하는 문화가 사실 변하는 게 시급한 상황인데 예를 하나 들면 남군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자가 지금 많이 늘고는 있지만 네. 그 사람들도 제가 첫애를 낳았을 때처럼 아마 염려를 하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도 활용을 하라고 나오는 것들인데 현장에서 그걸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책이 사장돼 버리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런 정책에 부응하는 약간 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사자들조차도 정책을 믿고 네. 그리고 참여자로가 돼야지만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우, 정말 굉장히 좋은 말씀, 엑기스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제도를 결국 눈치 보지 말고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가 뒷받침돼야 되고 진급 불이익 없어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조직 문화가 잘 뒷받침되기 위해서 가족 친화적인 군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난해부터입니다. 군에서는 가족 친화 인증 제도가 도입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뭐 군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사회 예. 전반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교수님 이게 어떤 제도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민간 기업이든 뭐 공공기관이든 모든 그 기관이 가족 직원들에게 가족 친화적인 어떤 그 제도라든지 뭐 인식 이런 개선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기관을 평가해서 네. 이제 합격이다 이렇게 이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 처음에 도입된 건 2008년도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이제 이런 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이제 주관 부처로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가족 친화 제도야말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로 인해서 뭐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는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적인 그 바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2018년 작년에 300개 정도 기관이 인증을 받았는데요. 네. 이 중에 이제 공공기관은 한 930개 정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이니까 한 10년이 네. 지났잖아요. 이제 군은 이제 작년에 처음 도입이 돼서 좀 늦은 감이 좀 있다. 늦었네요. 예, 그런 예. 생각이 있고 네. 작년에 21개 부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또 이제 한 18개 부대를 네. 더 하신다고 하고 이제 목표치도 있긴 있습니다만 2022년까지 65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수치를 좀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 가족 친화 제도가 뭐가 좋냐 하면은 이제 구성원들한테는 이제 만족도 조사도 합니다. 아까 우리 참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제도는 있는데 혜택이 정말 주어지느냐, 별 눈치 없이 쓸 수 있는가 이거를 다 체크하고요. 또 이제 지휘 간의 인터뷰 네. 이런 것도 실시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제도가 좀 더 빨리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참모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 생각난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혹시 군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육아휴직을 가려면 이제 출산휴가 3개월 끝나고 육아휴직을 가려면 신청서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신청서를 내면서 이제 눈치가 보이는 이런 이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민간 기업에서 처음 시행을 했고 지금 여러 기관에서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가는 걸로 하고 네. 아예 예. 그러니까 출산휴가 끝나면 육아휴직을 당연히 가는 걸로 제도의 어떤 기본 틀을 만들고 안 가고 싶은 경우에만 안 네 개. 가겠다. 예, 예. 안 가겠다. 나는 육아휴직을 가지 않겠다. 네. 이렇게 신청서를 형태를 바꾸는 거를 뭐 사실 롯데가 처음 시행을 했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많이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지금 다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면 좀 육아휴직을 갈 때 굳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네. 이제 이렇게 신청을 이제 하면서 뭔가 대면해야 예. 되는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저희 교직원들도 네. 그 갑자기 안 보이는 분이 계셔서 전화하면 자기 육아휴직 중이라고 남자 교직원들 중에 예. 그런 분들이 계셔서 반갑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모니터링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성 평등하고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책 효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복무 여건 조성 성과 지표를 분석을 해본 결과는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가정 양립 촉진 영역의 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 양성 평등 지수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양성 평등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특별히 뭐 진행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등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양성평등 실천 우수 사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군인, 장병 그리고 군무원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 응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표창과 국방장관 표창과 네. 1등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네, 기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4월 2일부터 하고 있는데 네. 6월 28일까지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 중에 육아 지원 제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양육 부담으로 인해서 저출산 기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초로 1명 미만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군의 실태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거는 부원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그 0.98로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충격이 있었었고 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많은 분들이 좀 우려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군은 사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출산율이 비교적 높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가 1.23 했다가 0.98로 내려간 거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통계를 보면 한 1.5%가 아니죠. 1.5명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작년만 해도 1.57명 네. 수준이어서 그나마 굉장히 양호한 네. 그런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연동해서 보는 게 보통 이제 초혼 연령들 많이 보시는데 네. 초혼 연령이 지금 사회는 남성이 33.1세, 여성이 30.4세인데 네. 군의 경우에는 남군은 그것보다 한 2년 정도 더 네. 어려서 31세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여군은 30.4세 비교해서 지금 29.3세. 네. 그러니까 한 살 정도 어린 네. 뭐 이런 상태여서 결혼, 출산과 관련돼서는 군의 성적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고요. 뭐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뭐 네.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군인이랄지 군무원이랄지 이런 직업들 자체가 뭐 출산, 양육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나쁜 직업은 아니다 하는 거를 좀 반증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좀 개인적인 가치가 우선되고 또 개인 중심적인 그런 생활들이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군이라고 하는 조직은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살고 조직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높게 존중하고 네. 하는 이런 문화들이 군의 가치관이라는 문화 자체가 아마 또 출산이나 육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하나의 또 기저를 이루는 게 네.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결혼, 출산, 육아 부문에서 우리 군이 성적이 높은 편입니다. 아주 네. 우수하다라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소령님 이제 자녀가 셋입니다. 다자녀 이제 가정을 유지하고 계시고 중요한 건 이제 군 복무 중임에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지금 양육하고 계십니다. 남편도 군인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선 꼭 정책만이 뒷받침돼서 이렇게 된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또한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네. 현실적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초혼을 하고 나서 딱 가임을 하기 좋은 그 시기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때 장기 복무 연한이 걸리거나 네. 아니면은 진급 연한 내지는 그 주요 보직이라고 하는 지휘관 같은 보직에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좀 미루게 되거나 염려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를 낳는 것이 맞나? 혹시 조직이나 군 복무의 피해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을 낳아서 기를 수 있었던 건 우선은 그렇게 염려를 하는 와중에도 응원을 해주시는 주변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오히려 그 군복무에 대한 단절이라기보다는 우리 미래에 어느 정도 대비한 것이자 투자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출산을 하라는 쪽으로 독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제가
부대마다 이동을 좀 해보고 네. 그리고 선후배 동기들한테 물어를 보면 네. 각 기수마다 그리고 부대마다 그렇게 그 용기를 주는 주변인 저같이 다자녀가 있다든지 같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되면 그 부대는 또 이렇게 출산이 좀 많아집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육사 동기들이 네. 여군 15명인데 3명이 다자녀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다른 분위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기수보다는 롤모델이십니다. 다른 기수보다는 네. 많은 편입니다. 예. 기수마다도 차이가 있다는 게 또 어떤 기수는 그보다 좀 못한 기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같은 직업에서 같은 부대 환경에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자녀를 낳으면서도 군복무를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추가로 더 한 자녀 더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로 정말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시구나. 셋째를 낳고 나서 네, 네. 사실상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셋째가 7살이 됐는데 네. 언제고 넷째를 또. 넷째를 네. 그럼 또 그 이후에 또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자기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그러네요.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남성 하면은 생계 부양자, 여성 그러면 또 뭡니까? 가족 돌본 전담이라는 어떤 이런 게 이게 따라다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 퀄리티는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슈퍼우먼을 막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지쳐서 여성들이 이제 나는 내 삶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사회가 뒷받침되지 않고 또 사회뿐 아니라 남성도 뒷받침을 안 했던 거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생계 걸렸어요. 부양의 부담이 많이 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계부양 부담도 네. 장시간 근로도 네. 해야 되고 또 도와주고 싶어도 또 뭐 이제 그런 인식 때문에 그냥 남성은 그런 일 하면 안 돼. 이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남성의 뒷받침, 변화 혹은 사회 제도의 변화 이게 뒷받침되지 않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출산 현상까지도 이제 왔고 이걸 이제 정말 깨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사실 좀 굉장히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죠. 모든 분들이. 선진국 사례에서 보면 그래서 투 트랙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걸 높이고 남성이 돌봄 노동, 네. 또 가사 노동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걸 드라이브를 건 것이죠. 그래서 투 트랙 전략으로 해서 예. 이런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는 이런 이제 결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양성평등한 국가의 모습, 양성평등한 사회의 모습, 그래서 남자나 여자가 개인의 어떤 그 일할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 네. 또 가족을 돌보는 어떤 책임도 같이 분담하는 이래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다 기대하고 이게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최근 합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의 개인과 조직의 문화가 사실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할 텐데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 중에 육아 지원 제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군에서 같이 육아를 나누어 가질 때, 그러니까 책임을 같이 할 때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평등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도 한 거고요. 이제 뭐 가화만사성이라고도 하고 네.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자녀 돌봄 휴가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은 아시는 거고 특히 군에서 자녀 돌봄 휴가라는 것이 그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군인들이 자녀 뭐 졸업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병원 진료라든지 이럴 때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남군들이 작년에 28,000명이 이걸 사용을 했어요. 예. 저희가 17년 이제 9월부터 이걸 시행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상황을 볼 때 상당히 그 육아에 대해서 동참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고 보니까 약간 좀 격세지감도 들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참모총장도 하시고 이제 국방장관을 맡으신 어느 장관님께서 야
나는 지금 우리 그 아이가 언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괴감 한편, 또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일에 이렇게 전념했던 것에 대한 뭐 어떤 회한, 뭐 네. 이런 게 좀 느껴졌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아니, 육아휴직의 경우 영우는 물론 이제 남군 이용이 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5년에 기혼 남성이 영유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평균이. 그런데 이제 군인 아빠가 이제 휴직을 하고 아이 돌봄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남군들의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은요, 여군들이 보통 한 지금 이제 매년 1,100, 한 1,200 요 사이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남군들은 한 5년간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한 170명이던 것이 그다음에 250, 뭐 300, 600 해서 작년도에는 거의 1,000명에 가까운 네. 935명 정도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그 사람들 중에 네. 남성의 비율이 한 45% 정도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그 남군들의 숫자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네. 증가하고 있다. 한 5년 전에 비해서 5배 네. 정도 뭐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요. 공무원들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까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자녀 돌봄 휴가라던가 또 육아 시간 같은 거 있죠. 이게 네. 우리가 2시간 단축해서 하는 그런 거, 뭐 탄력 근무, 뭐 이런 모든 거에 사용에 있어서 남군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사실 그 여군들의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6%, 뭐 조금 남짓되고 대부분 이제 남군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남군 중에 네. 또 그걸 사용해야 되는 그 연령대에 놓여 있는 남성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그 비율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아직은 미미한 예.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그런 남녀 평등하고 이렇게 서로 분담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예. 위해서는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조금 더 많은 이제 활용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서는 또 보니까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도록 육아 시설도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점점 우리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스웨덴의 사례를 보니까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무려 80%라고 합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이는 캠페인 문구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를 돌봐야 할 의무가 아닌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에 대한 권리를 챙기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또 아이의 인성 발달은 물론이고 가족 모두의 행복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점에서 교수님 좀 더 강조해 주세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웨덴은 물론 우리 한국하고 사회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성평등한 제도, 뭐 복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앞서간 네. 그래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국가이지 않습니까? 스웨덴의 대기업 임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88%까지 네.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스웨덴하고 이제 한국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제도적으로 스웨덴은 이게 육아휴직 할당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체 기간 중에 4주를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배우자가 반드시 써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4주를 안 쓰게 되면 네. 그 4주는 그냥 빠지는 거죠. 그걸 4주는 못 쓰는 거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육아휴직을 남성들도 더, 그러니까 그것도 남성을 더 많이 하도록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예. 들여왔던 제도고 그런 제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진 예. 그런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스웨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 할당제, 요거 네.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요, 군 임무 특성상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항상 자식을 낳은 자랑하지 말고 기른 자랑을 하라고 네. 하셨습니다. 그만큼 음. 낳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실 그 여군들뿐만 아니라 그 부부 군인 많은 남군들도 마찬가지인데 낳는 것보다 사실상 기르는 게 어려워서 출산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첫 애를 낳고 지금껏 이사를 9번을 했습니다. 저희 큰애가 10살인데 네. 그 1년마다 이사를 한 것이 됩니다. 그럼 거기 가서 다시 어린이집을 잡고 다시 아파트를 받아서 그 대기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바로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출산을 한 번이라도 한 여성은 둘째, 셋째를 좀 낳기가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특히나 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격오지 위주로 있고 훈련도 많고 근무도 서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이 자주 걸리지 않습니까? 네. 비상이 걸리면 부대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간 보육뿐만 아니라 그냥 긴급하게 예. 해야 될 경우도 많고 야간 보육도 참 문제가 네, 되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부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여군들이 새집 살림이라고 보통 하는 남편 따로 본인 따로 아이는 시댁이나 친정에 네. 맡겨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다행히 그 시어머니께서 저랑 같이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 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집 살림만 한 경우고 제가 어머니랑 같이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운 경우가 되는데 아이를 아까처럼 보지 못하고 아이가 커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만 가지면서 한다면 군복무가 저는 사실상 군에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가족이 안정되어지만 군에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상 시설상으로는 많은 발전을 해주셨지만 네. 충족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럼요. 현실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현실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도상으로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긴 하고 네. 아까처럼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군의 특성상 어려운 면은 어느 정도 있다고 아직까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들면 뭐 비상대기 같은 경우에는 또 제외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언뜻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안 짜놔서요. 네, 네.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드려봅니다. 국장님 좀 네. 더 세세한 부분 예. 네,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잘 담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또 군에서의 출산율 높아지고 또 네. 그것이 사회적으로 또 파산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의견을 지금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네. 계신지 네.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저에게는 좀 좋은 자리입니다. 그 지금 아까 뭐 민간에서 출산을 하고 나면 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육아휴직으로 연계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대체 인력을 조금 더 이렇게 마련해 놔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하면은 지금 육아휴직 할당제 같은 것도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요. 그런 거 하면은 우리 저기 정은진 소령님 이야기한 것처럼 잦은 이사 이런 것들 때문에 국방부는 이거는 여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남녀 전체 군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인사관리 시스템을 좀 권역별로 묶어서 1년에 많은 사람은 3번도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너무 가혹하기 네. 때문에 예. 올해 대통령님께서도 그 지시를 하셨고 네. 국방부에서는 그래서 그 인사관리 제도를 획기적으로 좀 바꾸려고 그건 주거 지원하고도 연계가 되도록 예.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저희들 그 실제 아까 야근을 이제 당직을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우리 군 어린이집도 확충을 하고 공동 육아 나눔터도 계속 있는 걸 이제 네. 확충을 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야간에 어린이집에 이제 보육교사도 추가로 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지원도 좀 하려고 예. 이런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구하는 만큼 빨리빨리 못 따라줘서 늘 죄송합니다. 이제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겠고요. 네. 또 아까 이제 권역별로도 이제 묶으면서 또 보직 이동이 잦아지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하나씩 네, 지금 네.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양성평등한 군 그리고 일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군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들이 이제 투쟁력을 또 확보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군이 해야 될 이런 일을 꼭 있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소령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사실상 국방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군인이 되는 것과 좋은 아빠, 엄마 되는 것이 결코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군복무를 잘하면서도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끌면서도 그리고 그 멋진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정책은 늘 변하고 있고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 주변 분의 성원도 있다는 거를 항상 깨닫고 우선 군인들 자체도 인식의 변화와 함께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정책이나 아쉬운 것들이 있으면 적극 말씀을 드리고 예. 의견을 개진해서 저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이 문화를 바꿔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야전부대나 이런 부대에서도 군 복무하는 와중에 부대 안에서 왜 가정 얘기를 하냐 이런 식의 말이 나오지 않고 군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군인 가족들의 생활이라든지 군인의 삶 전체를 한번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행복한 군 복무 정말 필요하죠. 그게 또 전투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도도 잘 활용해야 된다. 예, 정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사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양성평등한 문화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서도 막 이렇게 거대하게 도도하게 이렇게 각종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사실 그 사회적으로도 이걸 수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군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불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뭐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좀 더 넓게 확산이 되어야 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성별의 차이도 있지만 또 세대 간의 차이도 큰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가정을 양립하는데 가장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 초급 간부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더 진지하게 청취하면서 예.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더 일과 가정을 양립해가면서 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전부 만들어 나가는데 좀 더 힘을 보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정말 중요하죠. 네, 교수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아실 수도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군 가족 지원센터가 있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 그다음에 가족 그 군인뿐 아니라 사실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또 뭐 가족이 어떤 그렇게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겪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네. 어려움, 또 이사를 가면서 겪는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예. 이런 거, 그다음에 요즘은 또 뭐 그 나라 얘기겠지만 뭐 해체되는 이제 군인 가족도 해체되는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전부 다 상담해주는 예. 이런 센터를 이제 두어서 한라인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예.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이렇게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우리가 좀 군에서 도입해보는 걸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 이제 첨언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뭐 마지막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군대 내 여군이 확장이 되면서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대가 정말 사회 인식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물론 뭐 많은 사건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정말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고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다른 기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군대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죠. 군대에서 네. 배운 조직 문화, 군대에서 배운 어떤 상하관계, 뭐 이런 걸로 사회를 거의 시스템을 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일을 했는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가서 사회 시스템을 이제 또 다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교육 같은 거, 지속적인 교육 이런 게 대단히 예. 중요하고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군대 여러 가지 훈령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흩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복지제도가 각각의 개별 법이나 훈령이나 이런 형태로 있는데 이걸 좀 통합하는 그런 어떤 뭐 체계, 예. 법, 뭐 아니면 훈령을 하나 통합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좀 더 선명하게 예, 알겠습니다.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네.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국장님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시고 지금 하고 계신 일도 많은데 이제 저는 이제 군 가족 지원센터 이런 게 좀 마음에 듭니다. 네. 이 말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이게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게 어깨가 더 많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국군의 날 행사에 나온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군인이었거나 군인이거나 군인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군대가 민주화되고 이 평등이 이렇게 제대로 확산이 되면 평등의식이 확산이 되면 이 사람들이 실제 사회에 가서 현재 우리 정부의 그 국정 과제인 실질적인 성평등을 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 초석이 될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주신 말씀들 특히 지금 바로 전에 네. 말씀해 주신 이 관련된 규정들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즉각 가서 좀 네. 예, 종합하고 더 가닥을 쳐서 체계화하는 이런 즉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여군 인력이 확충됨에 따라서 또 그에 알맞은 조직 문화도 만들어야 네. 되고 또 근무 여건 조성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에 국장님 더 애써 주시고요.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국방부가 지난 5월 7일자로 그 국방여성가족정책과를 그 양성평등 정책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명칭을요. 예, 예. 아, 예. 그런데 혹여나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를 좀 가지고 오고자 하는 네. 것이고 다만 군대는 분명히 지금도 그 교육 훈련도 철저히 하고 있고 대비 테스트도 완벽히 예. 하면서 군 기강도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성이 평등하게 일과 삼의 균형을 지켜주는 우리 군의 든든한 지원을 기대하면서 국방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포커스를 보는 또 다른 방법, 국방TV 앱이 있죠. 플레이온 국방 포커스, 플레이온 국방 TV. 국방TV를 보는 새로운 방법 꼭 챙기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